그 상식을 무기로 무너진 자유민주주의와 법치, 공정의 가치를 다시 세우겠습니다. 어떻게 갑자기 공익제보자가 됩니까? 숨지 말고 당당하게 나와서 그 디지털 문건의 출처, 작성자에 대해서 정확히 대라 이 말입니다. 손님 아주 바글바글하게. 대선 프로파일링 코너입니다. 기업과 공조직 등에서 활용 중인 스왓 분석과 행동심리 프로파일링을 기반으로 유력 대선 후보들의 장단점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평가하는 시간. 오늘의 분석 대상 후보는 바로 윤석열 국민의힘 예비 후보입니다. 함께 해주실 두 분, 여론조사 전문가 배종찬 인사이트 K연구소장, 빅데이터 전문가 전민기 한국인사이트 연구소 팀장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배 소장님, 네. 오늘까지의 대선 판세 분석, 지난주와 좀 크게 달라진 면이 있나요? 달라진 게 있습니다. 어허. 이제 자기 대통령을 뽑는 선거가 만 6개월도 안 남았습니다. 네. 6개월 이내에 자기 대통령이 새 대통령이 탄생하는 것이고요. 2개월 이내에 주요 여야 후보가 모두 결정이 됩니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네. 그만큼 우리 유권자들이 좀 더 예의주시해야 되는 시점인데 양강 구도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예. 고발 사주 의혹으로 곤혹을 치르고 있는 윤석열 후보, 관련 있는지 여부는 아직 진상 규명이 돼야 되는 부분이고요. 네. 그리고 1차 슈퍼 경선에서 가반 이상을 득표했던 이재명 후보 건재한데 또 관련된 또 논란이 터졌습니다. 이것도 성남시 대장동, 분당구 대장동의 이 투자와 관련된 이 의혹, 개발 이 부분도 관련된. 개발 의혹, 네. 이 부분도 이제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최근까지 나온 여론조사는 양강구도. 지금 여권 내에서는 이낙연 후보가 쫓아가고 있는 상태인데 정세균 후보의 사태가 이낙연 후보에는 어느 정도 보탬이 될지 네. 25일, 6일 예고되어 있는 호남 순회 경선에서 어느 정도의 반전을 할 수 있을지가 이제 주요 관점이고요. 국민의힘에서는 홍준표 후보 이른바 무야홍, 민야홍, 돌돌홍 온갖 홍이 다 나오고 있는데 네. 이 어느 정도로 쫓아갈 수 있을 거냐가 중요한데 이 대구 경북의 민심도 중요하고 결국 본선 경쟁적입니다. 네. 그냥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홍준표 후보가 얼마나 지지를 얻는지가 또 추석 민심까지 계속 이어지면서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여야 두 유력 후보에 대한 많은 논란 또는 공격 의혹 이런 것들이 막 불거지고 있다고 말씀 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양강구도 특히 야권의 유력 후보 여전히 대표적인 후보 여전히 윤석열 국민의힘 예비 후보죠. 그렇죠. 현재 야권 대선 주자 중 지지율 1위이고요. 네. 말씀해 주신 대로 대표 주자고 국민의힘 핵심 지지층이 6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 지금 큰 지지를 얻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이제 검찰의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서 이제 약간의 악재가 있긴 한데 현재로서는 김웅 의원이나 지금 손 변호사에게 예. 좀 관심이 쏠려 있는 상황이어서 이게 이제 나중에 연관이 있다라고 했을 때 이제 한 방에 좀 그게 악재로 작용하지 않을까. 현재로서는 그렇게 큰 영향을 받고 있지는 않는 그런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네. 어떻게 보세요? 배소영 소장님 여전히 네. 지금 전민기 팀장님 말씀은 많은 의혹들이 윤석열 후보에게 직접 와닿지 않기 때문에 네. 여론 영향이 많이 안 끼치는 것 같은데 혹시 연결되는 것이 나온다면 그때 확 영향 미칠 것 같다. 영향을 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을 않을 것 수도 같아요. 있다. 참 흥미로운 것 중에 하나는 이재명 후보도 온갖 논란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지지율이 계속 박스권 일지연정 유지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종의 프레임 전쟁이 되고 있다. 아하. 자기 대선 후보는 도덕적으로 훌륭한 후보이거나 또는 능력과 자질이 뛰어난 후보도 중요하겠지만 이길 수 있는 후보가 누구냐. 하하. 여권 내에서는 네.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는 것이고 네. 또 국민의힘에서는 윤석열 후보 쪽으로 힘이 모아지고 있는 것이고 고발 사주 의혹도 초반 타격 이후에 조금 국면이 전환되면서 이제 좀 지지층이 결집되는 양상도 보이고 있습니다. 네. 홍준표 후보가 그만큼 고발 사주 의혹이 기회가 될 수 있겠지만 오히려 윤석열 후보 쪽으로 오히려 초점이 맞춰지는 한편으로는 위기일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런 만큼 이 고발 사주 의혹뿐만 아니라 이 프레임 자체가 깨지느냐 깨지지 않냐 네.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해 보입니다. 네, 지금 대선 프로파일링 여야 유력 후보들에 대해서 연이어
프로파일링 분석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이 분석 장면 직접 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유튜브로 생중계되고 있으니까요. 유튜브에서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 검색해서 들어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 남겨주시면요, 실시간으로 저희들이 가능한 한 반영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야권 주자 중에서 아직까지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윤석열 예비 후보에 대해서 분석해 보겠는데요. 전 팀장님, 빅데이터 분석 해주시죠. 네, 일단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1년 언급량이 488만 5천여 건, 500만 건 가까이 되는데 네. 그 지난 한 달 동안 지난주 그 이재명 대선 후보가 한 200만 건 넘게 언급된 거에 비해서 네. 윤석열 후보는 한 57만 건 정도로 어허. 사실은 지난 한 달은 관심이 이재명 후보 쪽으로 좀 많이 쏠렸다. 여러 의혹들에도 불구하고 여권의 그 대선 후보 경선이 더 큰 이슈였다. 이렇게 지금 인터넷 상에서는 보여지고요. 네. 그럼에도 이제 뭐 추후에 이제 야권의 경선이라든지 하면 언급량은 부쩍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연관어를 보면 지난 1년 동안의 연관어는 뭐 거의 동일해요. 뭐 검찰 개혁이라든지 이제 추미애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 수사, 후보, 뭐 지지율, 국민의힘, 뭐 이런 키워드들인데 지난 한 달 동안 연관어도 여기서 큰 변화는 없는데 네. 이제 김용 의원 이름이 들어갔고요. 이제 부인인 김건희 씨, 그다음에 뭐 공작이나 사주 이런 키워드들이 이제 중간중간에 눈에 띄므로 인해서 지난 한 달 동안 윤석열 후보는 이 검찰 고발 사주 의혹과 이제 가족들의 뭐 이야기들이 좀 가장 악재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긍부정 비율에 영향을 조금은 미치고는 있지만 아주 뭐 타격이 큰 건 아닙니다. 그래서 긍부정 비율이 한 23.3 대 74에서 지난 한 달은 15.3 대 81이니까 한 부정 감성어 7% 정도 이 정도를 좀 가져가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정치인들이 보통 부정 비율이 한 70%를 뭐 오가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요 정도는 이제 만약에 이제 대선 후보로 결정이 되고 하면은 지지자들이 이제 몰려들기 시작하면은 네. 뭐 7% 정도는 가뿐하게 끌어내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이거든요. 지지하다라는 키워드가 확 증가할 수 있기 때문이고요. 감성어는 의혹이나 범죄 심각하다, 경황을 금하지 못하다, 비판하다, 뭐 이런 중간중간에 지지하다라든지 뭐 정상적이다 이런 키워드들이 이제 응원하는 쪽으로 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배 소장님은 이런 빅데이터 분석 어떻게 보십니까? 네, 고발 사주 의혹이 윤석열 후보의 향후 운명에도 가장 중요하다고 봐야 되겠죠. 아하. 그리고 이게 이제 프레임으로 얼마만큼이나 버텨낼 수 있느냐 이 부분도 중요한데 네. 결과적으로는 구체적인 진상 규명이 이루어진다면 프레임도 일부분 깨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허. 프레임이란 이야기는 네. 그래도 본선에서 윤석열 후보라의 경쟁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국민의힘과 보수층의 결집이 버티고 있는 프레임이거든요. 네. 그런데 진상 규명이 돼서 손준성 검사가 됐든 김웅 의원이 됐든 또는 조성은 제보자의 일이 좀 더 이야기가 좀 더 구체화돼서 이것이 밝혀지게 되면은 윤석열 후보에게는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검찰총장이 직접적으로 관여했다. 도덕적인 책임 외에 이게 직접적으로 연관될지 여부는 우리가 알 수가 없거든요. 네. 그런 만큼 지금 위협이 될 수 있는 인물이 홍준표. 그래서 한 달 동안의 빅데이터 연관을 보면 인물로 이제 홍준표 후보가 올라와 있습니다. 네. 그만큼 위협이 되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감성 연관어를 보면 의혹은 뚜렷하게 가장 큰 연관으로 올라와 있는데 감성 연관어에서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 있지는 않아요.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실망스럽다라든지 철회하겠다라든지 아하. 포기하겠다 이런 게 등장하지 않는다는 건 아직까지 지지층들이 윤석열 후보의 경쟁력만 놓고 네. 그러니까 본선 경쟁력이죠. 예. 보고 있는 상황으로 여겨집니다. 알겠습니다. 이쯤에서 잠시 광고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대선 프로파일링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 전민기 한국인사이트 연구소 팀장 모시고 유력 대선 후보 분석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여권의 지지율 1위 후보죠. 이재명 예비 후보에 대해서 프로파일링 해봤고요. 오늘은 윤석열 야권 지지율 1위 후보에 대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SWOT 분석을 할 차례입니다. 배 소장님, 네. 윤석열 후보의 강점, 스트렝스, S 뭐가 있을까요? 참 저는 이걸 고민을 많이 했어요. 뭐냐면은 뭐가 강점일까 그럴 때 뭐 외모가 강점일까, 성격이 강점일까. 근데 생각해 보면 지금 유력 대선 후보가 된 건
검찰총장이다. 저는 검찰총장인 게 강점인 거예요. 검찰총장. 그러니까 네. 지금 우리가 빅데이터 연관으로 검찰총장을 하면은 가장 가깝게 연관될 수 있는 사람이 윤석열 후보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워낙 검찰총장이 되면서 논란이 되다 보니까 이른바 조국 전 장관과 조윤 갈등, 추미애 전 장관과 추윤 갈등. 그러니까 검찰총장 이러면서 한편으로는 이게 이제 본인으로서는 강점이 되는 거죠. 왜? 네. 검찰총장직을 하면서 이 국민의힘과 보수층의 지지를 전폭적으로 받아서 유력 대선 후보가 됐고 현재까지 위상에 이르게 된 것이거든요. 네. 근데 참 아이러니한 건 그 검찰총장을 누가 임명했죠?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그럼 문재인 대통령. 네. 결국 이게 지금 문재인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우는 것이거든요. 예. 참 아이러니하지만 아이러니하죠. 검찰총장인 것이 검찰총장이었던 그 이미지가 강점으로 보입니다. 다른 강점은 일단은 안 보인다 이렇게도 해석이 되는데 전민기 팀장님 어떠세요? 네. 지금 말씀해 주신 게 데이터에도 그대로 녹아 있는 것 같아요. 지난주 이제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이미지 안에 어떤 그런 강인함 그리고 뭔가 좀 추진력 이런 것들이 굉장히 긍정 요소로서 작용되면서 긍정 그 비율을 끌어올렸잖아요. 네. 근데 이제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뭐 강골이나 이미지 이런 키워드를 함께 분석했을 때 아까 전체적인 비율이 23.3 대 74였는데 이건 26.2 대 70. 한 3, 4%포인트 정도 가져가는 거기 때문에 네. 사실은 그 지난주 기억해 보시면 어떤 정책이라든지 추진하는 어떤 일들 이런 것들이 등장을 했다면 사실은 검찰총장으로서의 이미지 강인함은 있지만 국민들 입장에서는 어떤 일을 했는지 정확히는 모르니까 이제 키워드로 등장하지 않아요. 그 강한 이미지가 그래서 강점이긴 한데 구체적이지 않다 보니까 그 완벽한 강점으로 지금 흡수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이 감성어 자체도 보시면은 뭐 비판하다, 의혹, 저항이라든지 이런 키워드들이 있기는 한데 이게 좀 확실한 장점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이제 뭐 대선 경선이라든지 이런 데서 어떤 이 이미지를 좀 더 강화시켜 줄 수 있는 그런 키워드들이 좀 등장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두 분 말씀은 일단 검찰총장으로서 임명권자인 대통령에게 저항하고 네. 정권의 소위 어떤 맞받아 친 네. 이러한 이미지로 야권 지지층의 지지를 받고 있는데 도대체 본인의 강점은 아직 안 드러났다. 뭐 이렇게 일단 해석이 되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약점, 네. 위크니스, W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미숙함이죠. 정치 경험 부족. 저는 네. 이게 가장 큰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검찰총장일 때와 지금 대선 후보가 될 때는 전혀 다른 국면이거든요. 그러니까 검찰총장일 때는 본인이 평생 자기의 경력으로서 또 직업으로서 가지고 있던 그 검사로서의 또 원칙을 가질 수 있겠죠. 네. 그때의 모습과 대선 후보로서는 전혀 다른 것이거든요. 대통령으로서 국가를 통치할 수 있는 종합적인 능력이 있는지를 또 진단받고 평가받는 것인데 네. 그런 면에서는 정치 미숙함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서는 본인이 그래도 경험과 전문성이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강력하게 반발하는 모습을 보이기는 합니다. 네. 하지만 그게 유력 대선 후보라면 보다 좀 더 차분하게 대응을 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검찰총장일 때 지난해 10월 22일 국정감사에서 나는 부하가 아닙니다. 부하가 아니에요. 하던 모습과 그때는 검찰총장으로 충돌하면서도 국민의힘과 또 심지어는 중도층에서도 지지를 얻어낼 수 있겠지만 약점은 뭐냐면 그래도 대선 후보면 5년간 국정을 운영할 수 있는 대통령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좀 더 그렇죠. 차분하게 이 사안은 이렇게 밝혀가야 되고 관련이 없다라는 것을 어떻게 저는 증명을 할 것입니다. 증빙을 할 것입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내가 무서워요? 내가 무서워서 그래요? 이렇게 되면 국민들도 깜짝 놀랍니다. 아하. 네. 전민기 팀장님은 네. 답변 물어보세요. 역시나 이제 정치를 함께 이제 분석했을 때 부정 비율이 80%까지 올라가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아, 예. 뭐 문제 있다라든지 잘 모르다, 잘못되다, 최악이다, 경악을 금치 못하다, 진상이다. 그러니까 이게 정치 관련한 게 약점이긴 한데 아까 강점이 뚜렷하지 않았듯이 약점 또한 그렇게 엄청 부각되진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부정 감성어가 지금 한 4, 5% 정도거든요. 네. 그러니까 요거는 좀 반전시킬 수 있는 저는 기회도 충분히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아하. 네, 강점도 약점도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이런 분석인데요. 자, 그렇다면 외부 환경 한번 볼까요? 기회, opportunity, 윤석열 후보에게 있는 기회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배 소장님?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은 정권 교체 여론.
그러니까 정권 교체 여론 때문에 반문 정서를 감싸 안고 이 반문 정서가 뭉쳐서 윤석열이라는 인물의 이 대선 후보로서의 자리매김이 가능했던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동안 여러 말실수가 있었습니다. 120시간 노동시간 120시간 그다음에 일본 오염수 네. 또 이 정도였으면은 대구가 아니라 다른 지역에 있으면 밀란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다른 후보들 같았으면 정말 꼬꾸라져도 몇 번은 꼬꾸라졌을 만한 지지율인데 그렇죠. 여전히 그 지지율을 버티고 있는 것은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인 듯 지지율 아닌 듯. 이건 이제 국민의힘과 보수층의 정권 교체 여망이 그래도 윤석열 후보라야 그래도 본선에서 싸울만 하지 않을까 이런 인식이 강하게 있는 것이고 그게 네. 또 윤석열 후보에는 가장 큰 힘이기도 하고 다른 또 국민의힘 후보는 대선에 나갔거나 정치적인 경험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지율이 옮겨가지 않는 이유. 그래서 윤석열 후보의 앞으로 또 과제도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기회 요인이기 때문에 네. 얼마만큼 고발사주 의혹이 있는데 앞으로 또 다른 의혹도 나올 수 있습니다. 배우자 관련 부분도 있고 장모 관련된 부분도 있는데 이런 의혹을 뛰어넘는 정권 교체 여론을 얼마나 잘 결집하고 확대시켜 나갈 수 있을까. 그중에 여성 중도층 MZ 세대를 더 결집할 수 있는 역량을 보일 수 있을지 여부가 가장 중요한 환경 기회 요인으로 봐야 되겠죠. 네. 전민기 팀장님, 네. 빅데이터 상으로 어떻게 나타납니까? 윤석열 플러스 정권 교체 이 관련해서는 역시나 긍부정 비율이 큰 차이가 있습니다. 52.3대 43.8로 올라가 버리거든요. 와, 완전히 다르네요. 예, 이제 배 소장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정권 교체하고자 이렇게 염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윤석열 후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강점과 약점이 그렇게 크게 두각이 안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일단 이 사람이다 싶으면 일단 정권 교체하고 보자라는 식의 이제 좀 주장들이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강세 보이다, 지지율 높다, 지지하다, 좋다, 우세하다, 1위 지지 받다 이런 키워드들이 등장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앞으로는 약간 일단은 말 실수를 좀 줄여야 할 것 같고요. 이제 공약적인 측면에서는 다양하게 담으려고 하기보다는 국민들의 머릿속에 크게 남을 수 있는 가슴속에 남을 만한 큰 키워드 한 2개 정도를 네. 좀 강하게 다른 후보들과 좀 차별되는 어떤 공감의 언어로서 좀 표현한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좀 힘을 받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난주에 이재명 후보 분석하시면서 기본소득이라는 것이 뭐 어떤 현실성 이런 거 다 떠나서 국민들의 머릿속에 확 박혔다 이런 말씀 주셨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는 아직까지는 그런 게 보이지 않는다 이 말씀이죠. 네네. 자, 그럼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스왑 분석 마지막으로 threat, T, 위험 요인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배 소장님? 저는 3가지라고 봅니다. 이 의혹을 털어낼 때 중도나 MZ 세대나 여성 지지율이 더 올라갈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항상 윤석열 후보와 관련돼서 이야기할 때 저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뭐 비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윤석열 후보가 내야 하는 위협인 거죠. 탈. 첫 번째 탈하고 털어내야 되는 것은 고발사주 의혹이 될 수 네. 있을 것이고 지금 가장 큰 위협이 되니까 두 번째는 가족 의혹입니다. 가족. 배우자. 왜냐하면 대통령이 된 다음에 영부인이 되는 것이고 예. 또 장모는 영부인의 엄마가 되는 것이거든요. 네. 그만큼 도이치모터스가 됐든 뭐가 됐든 아직은 의혹입니다. 이걸 본선에 가서도 집중 토론 때 지적을 받고 또 공격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두 번째 탈 털어내도 마지막은 역시 역량입니다. 대통령이 됐을 때 남북 관계 어떻게 할 거냐. 검찰로서의 법률 관련 헌법 정신, 공적 상식 잘 다루겠다는 이야기 외에 경제 문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 그러면 콕 박히는 공약 비전은 없거든요. 네. 아니 그거 앞으로 우리 캠프에서 다 만들어낼 거고 최종 대선 후보가 나오면 당 차원에서 대응할 겁니다. 그래도 또 후보에 주목하는 것이 대한민국 대통령 제도거든요. 네. 본인의 생각은 무엇인지 궁금하다고 하는 그 우려를 털어낼 수 있는 마지막 탈하고 털어내야 되겠죠. 탈탈탈 털어내야 할 의혹들 그중에 중심에 있는 가족 전민기 팀장님 네. 빅데이터 상에 어떻게 나타납니까? 지금 가족이 일단은 가장 큰 리스크를 보여집니다. 예. 왜냐면은 그 주요 연관어 자체도 장모나 뭐 김건희 씨 주가 조작 수사 사건 이런 연관어들이 가장 크게 보여지고요. 네. 감성어 비율 자체도 이제 가족이 딱 들어가게 되면 7.3대 89 어이구. 부정이 확 올라가요. 와. 제가 이제 말씀드렸죠. 이제 부정 정치는 70 정도는 그냥 먹고 들어간다라고 봤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20%까지 부정 비율을 확 끌어올리고 있는 요소기 때문에 예. 뭐 의혹이나 불법 의심, 의혹 제기, 범죄 위조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 진짜 말씀해 주신 대로 결선에서 어느 정도 명확하게 좀 이거를
털어낼 수 있는지 좀 네. 중요한 요소로 보여집니다. 네, 지난주 이재명 후보 분석할 때 그 포퓰리즘이라든지 약점이나 또 위험 요인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오히려 전화 위복해서 강점으로 승화시키고 있는 모습도 보인다는 말씀 주셨는데 네. 혹시 예를 들어 과거에 노무현 후보 시절에 장인에 대한 여러 가지 뭐 공산주의, 빨갱이 이런 공격들에 대해서 그러면 저보고 제 아내를 버리란 말입니까? 한마디로 완전히 강점으로 바꿔버렸잖아요. 그럼요. 그럴 수 있는 여지도 있을까요,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 글쎄요. 근데 지금 약간 강한 어조가 네. 말 실수하기 전까지는 굉장한 장점으로 부각이 됐었는데 지금 그 이후에 어떤 발언들이 좀 사실은 마이너스 요소가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런 어떤 강한 발언이 과연 그거를 전세를 뒤집을 만한 어떤 요소가 될 거냐. 저는 좀 그렇게 보지 않는 게 네. 그때와 지금은 좀 많이 세상이 바뀐 것 많이 같아요. 말 다르죠. 한마디 때문에 국민들의 마음이 뭐 갑자기 막 돌아서고 저는 뭐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수학 분석은 여기서 일단은 마무리하고요. 이제 후보의 자질 프로파일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유권자가 기대하는 대통령 후보의 자질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첫째는 인성과 인품, 둘째 능력과 경력, 셋째 비전과 정책 공약인데요. 우선 윤석열 예비 후보의 인성, 인품 등을 종합적으로 프로파일링 해볼까요? 배 소장님. 강직함은 있는 것 같아요. 네. 인성에. 그래서 이제 본인이 검사의 길을 걸으면서 그만큼 자부심을 가졌을 텐데 예. 문제는 저는 다혈질입니다. 아하. 절대 국민들은 다혈질 대통령 선택하지 않거든요. 네. 설사 그런 성격이 있다 하더라도 차분해야 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2003년 4년 미국 민주당 대선에서 유력 후보로 떠올랐던 하워드 딘이 이게 너무 다혈질인 것을 드러내면서 무너지고 말았거든요. 네. 내가 무섭습니까? 내가 무서워요? 좀 차분히 가라앉혀야 될 것 같아요. 아하. 보다 더 차분하고 이성적이고 네. 단계 또 체계적인 그런 윤석열 후보의 모습을 빨리 좀 갖출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 다혈질 성격은 극복을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불안한 요소다. 네, 전민기 팀장님. 일단 남자다움이나 카리스마로 이제 잘하면은 긍정적으로 발현이 되는데 최근에 이제 예능에도 나와가지고 이제 이 연예인들에게 어떻게 불러야 되나 했더니 그냥 형이라 불러 이런 게 이제 지금 회자가 되고 있거든요. 사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본인의 그 강인한 이미지를 조금 중화시킬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여줘야 될 것 같고요. 어투 자체가 좀 상당히 날카롭다 보니까 예. 그런 부분에 대한 좀 개선. 그러니까 다른 후보들은 이제 후보 경선 같은 거 있을 때 뭐 머리를 단정하게 한다든지 염색한다든지 뭐 안경을 쓴다든지 하잖아요. 예. 제가 볼 때는 윤석열 후보 관련해서 이제 부정 감성어 자체를 좀 끌어내리려면 어투라든지 네. 이런 말이 가장 좀 중요한 요소가 아닐까 싶습니다. 예. 제가 조금 덧붙이자면 지금 두 분 말씀 주셨지만 사실 이 인성, 인품 혹은 이미지와 네. 관련해서 크게 좀 나눠보면 하나는 지금 말씀해 주신 언어적인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비언어적인 네. 행동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특히 정치인이나 대통령에게 국민들이 보고 싶어하고 바라는 것은 포용력과 공감 능력이잖아요. 네. 이런 세 가지로 나눠봤을 때 그건 사실 도리도리 쩍벌로 대표되던 행동적인 부분은 상당한 교정이 필요하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교정 노력이 과연 있는지 예를 들어 과거에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 목소리나 성량 이런 부분에 약점이 지적됐는데 그걸 고치려고 하다가 오버하면서 네. 오히려 이제 문제가 됐던 부분이 있잖아요. 윤석열 후보에게 그 부분은 좀 하나의 숙제인 것 같고요. 두 번째 이 언어적인 부분도 그런 강골적이고 공격적인 언사도 문제이지만 토론이 본격적으로 안 됐지 않습니까? 아직까지 네. 토론이 열려졌을 때 그런 토론 능력이 얼마나 될지 그리고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는 스피치 네. 이건 주어진 원고를 읽는 것만이 아니라 자신의 모든 것들 역량을 발휘해서 진심을 담아서 할 수 있는 연설 능력이 있을지 여전히 숙제인 것 같고요. 그리고 아직까지는 사실 뭐 토리라고 하든가요, 그 반려동물과 이렇게 모습들은 보여줬지만 국민들 약자들을 배려하고 공감하는 모습은 아직까지 보여준 적이 없고 검사라는 직업 자체도 사실 그런 모습은 잘 안 보여지는 직업이다 보니까 네. 이런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많은 의문부호로 남겨져 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이 강인함을 보여주면서 이제 토론회 같은 거 할 때 네. 부딪혀야 될 건 세게 부딪히겠지만 예. 져줘도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양보하면서 좀 그러니까요. 부드러운 모습을 좀 두각시켜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과연 그게 얼마나 극복될지 좀 관전 포인트인 것 같고요. 두 번째, 능력과 경력, 대통령 후보로서의 능력과 경력, 윤석열 후보 어떨까요? 이게 또 교수님. 양면성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법조인으로서의
뭐 경력은 풍부하고 또 예. 인정을 받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자신감 있고 또 당당함도 이해가 되는데 네. 정치인으로서는 정말 말 그대로 신인이거든요. 우리가 흔히 표현하는 초짜입니다. 네. 그렇다면 좀 겸손하고 더 수용하는 입장으로 가는 것이 더 점수를 많이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전민기 팀장님. 저도 이제 이 어떤 우리가 처음에 이 이미지를 봤을 때 강인하고 뭔가 좀 강하게 추진할 것 같았는데 능력적인 부분에 있어서 실언을 통해서 어떤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 자세히 모르고 있구나라는 부분들이 좀 부각이 많이 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히려 주변에 이제 함께 가는 러닝메이트들을 좀 신중히 고르면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정책적인 부분들은 조금 이렇게 안배하고 분배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뭔가 보완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제가 조금 보태자면 이 대통령 후보로서의 능력과 경력에 대해서 일단 정치학 등에서는 5가지로 좀 나누더라고요. 하나가 통치, 리더십, 카리스마. 우리 국민들이 특히나 과거 박정희 대통령, 진보 쪽에는 노무현 대통령을 선언한 대통령 1, 2위로 늘 올리고 있잖아요. 네. 그 이면에 있는 것은 강하고 냉철하고 대중을 사로잡는 추진력, 위기 극복 능력 이런 것인데 윤석열 후보가 이것을 아직까지 보여줄 기회가 없었던 것 네. 같고요. 검찰총장으로서의 부분과는 좀 다른 것 같고 두 번째는 열정이죠. 과연 모든 것들 다 바쳐서 헌신해서 국가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모든 그런 그 헌신과 노력을 할 것이냐 그런 열정이 있느냐 이건 역시 아직은 보여주지 못한 것 같아요. 없다는 확인도 물론 안 됐죠. 그리고 이제 책임감입니다. 원칙과 소신을 지키느냐 잘못한 건 인정하고 받아들이느냐 부하에게 떠넘기지 않느냐 않지 않느냐 뭐 이런 부분들 이 부분 역시 조금은 보여줘야 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통합 능력 두 분 말씀 주셨지만 반대 야당마저도 사실은 어느 정도 받아들이고 포용하고 네. 양보도 하고 해야 될 텐데 그런 모습은 여전히 아직은 보여주지 못한 것 같아서 마지막에 있는 그 전민기 팀장이 말씀해 주신 본인이 안 된다면 자신의 주변 측근 팀으로라도 보완을 해야 됐는데 과연 주변에 누가 있느냐 그런 보완제가 있느냐 이건 역시 사실 잘 떠오른 사람이 없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그 능력과 경력 부분 여전히 많은 숙제와 의문부호다라는 말씀을 일단 좀 드리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 국민들께 그 국가를 위해서 제시할 수 있는 비전, 공약 앞서 전민기 팀장님 아직까지는 안 보인다 말씀드렸어요. 짧게 배 소장님 혹시 나온 게 있나요? 이게 가장 큰 취약점일 것 같아요. 남북 관계 잘 몰라요. 그다음에 경제 잘 몰라요. 예. 4차 산업혁명 잘 몰라요. 그래서 취약한 부분에 대해서 더 잘하겠다 또는 잘 알고 있다. 이게 이제 무리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중요한 건 윤석열 후보가 접근할 수 있는 건 큰 그림을 그리는 거겠죠. 큰 그림. 네. 아하,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 역시 다 보완된 이후에 다시 한번 프로파일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 다른 그 후보 역시 프로파일링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배종찬 인사이트 K연구소장 전민기 한국인사이트 연구소 팀장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